비약으로 먹어도 발기가 안 돼서 신혼인데 관계가 잘 안 돼요. 안녕하세요. 15년차 성상담 전문가 박소영 소장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 남성의 고민을 함께 먼저 들어볼게요. 주변에서는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말하지만 저에게는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하나 있어요. 저는 자꾸만 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또 발기가 되지 않을까봐. 한두 번 미루게 되었고 아내는 혹시 내가 매력이 없어진 거야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게 아닌데 전 너무 속상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겁나고 두려워요. 또 발기가 되지 않을까봐. 혹시 또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아내는 잘 안 될 때 운 적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 몸은 제 마음과 다르게 반응해요. 사실 이런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대 중반 처음 관계를 맺었고 그 후부터 발기가 되지 않는 경험이 꽤 있었어요. 발기가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그날은 여지없이 안 돼요. 그 후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약을 먹으면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던 중 사귀던 여자친구가 발기가 잘 안 되는 저를 보고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라면서 방을 나가버렸어요. 그때 저는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고 상처를 입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관계는 스트레스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피하고 싶은 상황인 거죠. 그때부터 관계를 앞두기만 해도 땀이 나고 긴장하게 되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위도 자연스럽게 되고 아침 발기에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사랑하는 사람과 침대에 누우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에요.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되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생각이 들수록 몸은 더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내 아래는 가만히 있었어요. 결혼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자신감도 생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신혼여행에서도 저는 관계를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커지면서 압박감도 함께 커져서 피곤하다고 그냥 잤어요. 내일로 미루면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어서 관계를 시도해야 하는데 요즘 가장 무서운 생각은 이거예요. 나는 평생 약 없이는 안 되는 걸까? 아내는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려고 노력해요. 그럴수록 저는 더 미안해져요.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제 모습이 너무나 싫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저는 단순히 발기만 잘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아내와 눈을 마주보며 긴장보다 설렘을 느끼고 싶습니다. 관계를 피하는 남편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발기부전. 정말 남자의 몸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여러분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부가 성상담을 신청하시면서 먼저 남편과 개별 상담을 진행했어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내 상담, 부부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던 고민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이 자체가 엄청난 큰 용기이고 이 부분도 분명히 해결될 거야. 해결될 방법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인터넷으로 성상담을 찾아보셨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미 상담을 받기 전에 제가 MBM에 출연했던 씨름부부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저를 아셨다고 해요. 두 분은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함께 올라왔어요. 남편을 상담하면서 남편은 그동안 이 문제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번 상담을 통해 무엇을 해결하고 싶은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요. 아내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남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니 가장 큰 문제는 또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었어요. 전문적으로는 수행 불안이라고 해요. 수행 불안. 행동하는데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잘 걷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왼발과 오른발을 1초 간격으로 10cm 간격으로 걸어야 돼요. 이렇게 의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 생각 없이 걷던 게 갑자기 발걸음이 꼬이고 몸에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발기가 되던 사람이 한두 번 안 되는 실패를 겪고 오늘은 반드시 발기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아내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머리에 들어오는 순간 몸은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긴장이 신체 반응인 발기에 영향을 줍니다. 한번 실패하면 걱정이 되고 긴장이 되고 또다시 발기에 어려움이 느껴지고 또 실패하면 더 큰 불안이고 이러한 악순환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남편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혼자 있을 때 발기가 잘 되고 혼자 하는 횟수도 일주일에 2회 정도는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적 욕구는 충분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단순히 성욕이 없거나 남성으로서 기능이 떨어졌다고만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 후 아내를 만나보았어요. 이 부부관계의 문제를 꺼내놓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왜 우리는 연애 때도 안 하지? 우리는 왜 신혼인데도 이렇게 어렵지? 남편은 왜 이렇게 발기가 힘들어하지? 무척 수줍게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에 불만이 있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외로웠고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고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그 말을 남편에게 표현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성관계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밝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힘들었다고 하세요. 아내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남편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꾸 자신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토라지고 서운함을 표현하게 되고 그러면 남편은 또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다시 미안해지고 두 사람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부의 원인은 수행 불안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부부 모두에게 성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이 부족했어요. 내가 수행을 불안할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이런 것이 전무했다는 거예요. 특히 발기가 안 되었을 때 발기를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흥분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서로의 몸을 어떻게 자극하고 소통하는지, 성관계에서 꼭 음경삽입이 중심이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관계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남성의 발기, 삽입, 사정을 떠올려요. 그러다 보니 발기가 되지 않는 순간 오늘 관계는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부의 성생활은 음경 하나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몸을 원하고 서로 몸으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몸으로 교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먼저 성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지식을 하나씩 수정해 나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반드시 발기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발기에 대한 오해가 사라져야 돼요. 발기가 섹스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사라져야 돼요. 삽입이 섹스의 중심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차 내 인식이 바뀌고 어느 순간 약 안 먹어도 발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약 안 먹어도 관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까지 걸리는데 2개월이 걸렸어요. 상담을 시작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오늘 밤에는 발기가 안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 속에서 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우리 오늘 밤에는 뭐 해볼까? 거실을 나가볼까? 호텔을 잡아볼까? 속옷을 사볼까? 발기라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두 사람만의 에로틱한 관계를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상담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없애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성생활을 만들어갈 것인지 배우고 이것이 진짜 부부관계 회복입니다.